야, 이게 참 재밌게 흘러간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신차들이 나온다고 해서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다, 전기차는 역시 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로 흘러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기차 시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GM도 비슷한 전략이 있긴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관련 얘기인데 KGM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많은 신형 하이브리드 차를 현대차 그룹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제네시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차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전략이 흥미로운 이유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디의 한국 판매 전략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 매출 실적 같은 게 테슬라랑 비등하거나 어떤 부분에선 추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차 투트랙 전략이었는데 이게 현대차 그룹한테도 당연히 이점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현대기아차가 어떤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차종을 기존 7종에서 무려 14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기술부터 배터리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 전략은 간단합니다.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준중형과 중형차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부터 대형과 럭셔리급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셀토스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엔 7개 차종이었던 게 이렇게 되면서 14개 차종으로 확대되는 거고요. 제네시스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그렇지만 제네시스 판매량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요. 이걸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세대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TMED라고 불렸는데 TMED2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간단합니다. 우선 기존 시스템하고 비슷한 수준의 원가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동시에 출력이나 연비 그리고 승차감까지 모든 면에서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동시에 나오는 게 몇 개월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ER-EV 전기차라고 합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에는 순수 전기차처럼 충전된 배터리로 운행을 하고 장거리를 타게 되면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걸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인 겁니다. 전기차라고 부르긴 하지만 엔진보다 배터리를 많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안 나오던 차들 특징 중 하나가 파워트레인 양극화라고 보거든요. 아예 디젤 엔진 아니면 아예 고배기량 가솔린 모델을 타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판매량이 비교적 낮은 것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팰리세이드, 카니발 이런 차들이라 볼 수 있는데 카니발은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이후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될 거고 이 차도 기존보다 잘 팔릴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제네시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전기차는 답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네, 이런 건데요. 사실 이렇게 보긴 좀 힘듭니다. 오히려 전기차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목표는 전기차고요. 이 목표까지 가는 과정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 것 뿐인 거죠. 즉 목표까지 더 수월하게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판매량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 중에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랜드가 토요타, 현대차 그룹 그리고 비아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현대차 그룹과 비아디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 비아디의 투트랙 전략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중국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추는 역할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최근에 비아디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판매량은 전기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비아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68만 5천 대로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무려 75.6% 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숫자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난 올해 어떤 일이 있었죠? 유럽과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는 발언과 규제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매출 실적도 역대급이래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투트랙 전략이 유럽이나 미국의 무역 장벽을 약하게 하거나 심하면 무력화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차 무역 장벽은 전기차 위주거든요. 왜? 전기차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걸 안 주는 걸로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최근에야 추가된 게 관세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렸습니다. 유럽연합도 17.8%였던 관세를 45.3%로 올렸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도 못 받고 관세도 올라가고 이중 장벽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즉 여기에 대응하려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따라서 표시 가격을 2번 낮춰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는 애초에 구매 보조금이 없습니다. 전기차보다 원래 저렴합니다. 즉 관세만 대응하면 될 일이란 거죠. 어차피 미국은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유럽의 무역 장벽은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아예 부품값이나 전략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사실상 유럽은 무역 장벽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중국 차는 잘 팔릴 거란 거죠. 물론 하이브리드 차도 규제할 수 있게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중국산 자동차 전체를 수입 금지 조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대놓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이건 유럽 입장에서도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수출 추이만 봐도 큰 타격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 덕에 비아디가 판매량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판매량 6위를 기록했고 중국 내수용 때문이라고 하는 댓글들 때문에 또 보여드리자면 유럽 내 판매량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을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테슬라 매출을 추월했고 글로벌 기업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은 포드를 추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많이 팔리든 일단 그 숫자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지역이 어떻든 공산 국가라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든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 비아디가 국내 출시된다면 현대기아차와 비아디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이 드렸던 건데요. 일단 현대차그룹도 좋은 의미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거의 토요타 다음으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덕에 판매량 상황도 좋아서 폭스바겐도 조만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실적도 보면 항상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견제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인한 타격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아디처럼 전기차가 타격이면 하이브리드 차를 그만큼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나 제 논평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비슷한 전망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현대차그룹은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정확하게 인용하자면 멕시코 캐나다 관세 문제만 고려한다면 현대기아차는 2% 미만 수익성 악화 정도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감소 정도는 5% 미만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볼보, GM, 스텔란티스,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기업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손해를 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특징이 뭐죠? 전기차에 치중하기 시작한 브랜드거나 주력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브랜드들이죠. 비아디가 매년 한국에 신차를 출시한다고 하고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하잖아요. 만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획대로 판매량이 올라와요. 어쩌면 그럼 저렴한 전기차 시장 쪽은 비아디가 하이브리드 차나 준중형 이상 차들 수요는 현대기아차가 꽉 잡아갈 수 있다. 즉 이런 방향으로 양극화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BM이나 제네시스급 프리미엄 시장 쪽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중차 시장 쪽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KGM이나 르노나 신차 대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 만약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